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외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되게 똑 부러지기 시작한다. 감사해요. 떨리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감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인 만큼 한 분씩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저부터. 저는 오늘 첫 발제를 맡은 세로입니다. 그래서 제 MBTI가 ENTP라 가지고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또 지적 감수성을 추구하는,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 뜻을 혹시 맞춰보실 분? 근데 이거 맞추면 너무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감이 나왔어요. 제가 예상하셨듯이 술 이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종류라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고 또 우리 이 감시자들 팟캐스트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제 세로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 소개. 네. 저부터 하면 저는 바코입니다. 바코. 끝인가요? 바코가 바다코끼리의 줄임말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닮았다고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실 바다코끼리가 진짜 못생겼거든요. 기분 나쁠 만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는데 이름의 어감은 또 안 못생겨가지고 이 바코 자체에 정이 들어버려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정을 잘 붙이는 ENFP입니다. ENFP. 제가 N 중에서도 극 N이라 하루 종일 생각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그 생각들을 말로 재밌게 풀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데요. 저는 젠투입니다. 젠투 펭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홍빛 부리를 가진 펭귄인데요. 제가 펭귄을 좋아해서 젠투라고 불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젠투줘요. 젠투. 감사합니다. 다들 MBTI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ISFJ고요. ISFJ가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감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젠투. 다음은 누구죠? 다음 전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입니다. 제 이름에 JOY. 네, 조이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를 닮았다고 해서 네, 또 무엇보다 일상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MBTI는 저는 INTJ인데요. 사실 저는 MBTI가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다 반반씩 나오기도 해서 다음에 바뀌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이. 네, 저는 ENFP 신디입니다. MBTI 얘기는 나중에도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영어 이름이 저는 영어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바꿨어요. 막 7살, 8살, 9살 이때 진짜 몇 달 만에 한 번씩 막 바꾸고 예쁜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커서 뭔가 영어 이름을 딱 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 4개월 동안 있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본명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들이 오해하는 나의 영어식 이름으로 하자 해서 신디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하네요. 그래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또 본격적으로 감시해볼 내용은요. 바로 신년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들 혹시 신년 계획 세우셨나요? 사실 녹음일이 1월 17일이라서 새해로부터 한 보름 정도가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미리 짜둔 신년 계획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신년 계획 다들 무슨 계획 짜셨는지 또 새해엔 어떤 걸 이루고 싶으신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신년 계획의 메인 토픽은 기록이에요.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를 한 지 햇수로만 3년 차가 됐는데 매일매일 치열하게 취준생의 마인드로만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원래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나는 원래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이었는지, 원래 꿈이 뭔지 등등 원래 나에 대한 좀 고유성이 많이 흐려졌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년에는 한번 나를 기록해보자. 또 남에 대한 얘기를 말고 나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일기 쓰기라든지 독서 노트 쓰기, 또 메모하는 습관 들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팟캐스트로 영상 기록 남기기, 이렇게 제 새해의 기록을 계획을 정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신년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제 부캐들을 나눠서 각각 부캐마다 목표를 좀 정해봤는데요. 제 다양한 모습들을 좀 따로따로 살려주는 게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취업 준비에 집중하느라고 거기에서 목표를 못 이루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 더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취업 준비가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의 어떤 모습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취준생이면서 또 운동을 좋아하는 헬장이기도 하고 근데 몰랐어. 그쵸, 좀 몰랐어요. 의외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육 펭귄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영화랑 드라마를 좋아하는 뭐 시네필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는 많이 아마추어인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취준생으로서는 취직하기가 되겠고요. 운동은 주 3회. 제가 작년에는 너무 많이 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주 3회 정도로 적당히 하면서 대신에 헬스, 클라이밍, 러닝 좀 다양하게 해보기. 그리고 영화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간단하게라도 후기 기록하기. 또 기타로 노래 한 곡, 바이올린으로 한 곡 완성해보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많네요. 굉장히 알차요. 연말에 저희가 이걸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해보기. 젠투의 음악쇼 한번.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론 저 조이가 제 새해 계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그 해의 키워드나 문장을 정하는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담대함이에요. 네. 이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뜻인데요. 올해는 좀 저 스스로 겁 없이 쫄지 않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 좀 많이 쫄아있던 것 같아요. 네. 막 올해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면접에서 떨어지면? 사실 그게 떨어진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데 그쵸. 당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전전긍긍해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앞에 말한 근육 젠트님처럼 저 스스로를 자기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저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왜냐면 전 자취를 하는데 자취를 하면서도 밥을 굉장히 잘 차려 먹고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뭔지 알죠? 네. 대단하다. 시간을 내서 그렇게 귀찮지만 또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봐 주기도 했는데 2023년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부지런히 만들어왔던 저의 건강한 루틴이나 습관들이 많이 깨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이 먼저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다행히 그런 아픈 경험들 때문에 저와 어떻게 더 잘 지내는지 아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 또 성장시켜주는 일에 더 도전하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조금 나눠보자면 저는 복싱을 배우고 싶고요. 네. 멋있다. 왜 복싱이에요? 이게 체력 증진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니까요. 줄넘기를 막 들어가자마자 1,000개, 2,000개씩 하고. 네. 복싱장 등록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젊은 날, 사실 오늘이 가장 저의 젊은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네. 네, 느슨해지지 않도록 저한테도 계획 잘 이뤄가고 있냐고 네네.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행복은 종착지가 아니라 길 위에 있다. 그리고 모든 정답은 내 안에 있다. 이게 제 삶의 인생 철학이거든요. 와. 네, 만약 새해 계획 안 짜신 분 계시면 이거 참고하셔서 네,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벌써 따뜻해지는. 그러니까요. 좀 심금을 울리네요. 좋은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한번 제 신년 계획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올해 계획은 정리와 기록인데요. 세로님의 계획과 비슷하죠. 동기도 사실 좀 비슷해요. 네. 저는 정말 유독 뭔가 막 정리하고 뭔가 체계화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거를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데 좀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말 연초에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20대의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훑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예전에 뭔가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잣대나 시선에 깎이기 이전에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내 정수라고 생각하는 뭔가 생각, 꿈, 열정 이런 것들이 뭔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물론 뭐 인상 깊은 순간들, 뭐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당연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좀 더 촘촘하게 기록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가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걸 되게 공들여서 잘 기록해두고 정리해둬야겠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너무 희미해져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저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기 위한 뭔가 기록이 부재하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최근에 이제 정리의 힘과 기록의 가치를 좀 크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이 되게 신경 쓰여서 막 내 내면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할 것 같은, 못하겠는 그런 사람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있죠. 이제 그게 신경 쓰여서 그런 걸 좀 참다 보니까 차곡차곡 뭔가 공개적인 공간에 이렇게 남기지를 못했어요.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곳에. 근데 이제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꼬박꼬박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20대 후반에 뭔가 이직 준비생, 취업 준비생으로서 아직 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깊게 해봤던 연말이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의미 없었던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스스로 부여하는 게 촘촘하고 두꺼운 기록과 정리인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새해 계획은 잘 기록해서 정리하기. 네. 나중에 기록해놓은 것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제 내면의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은 네네. 다음 누구죠? 박호예요. 네. 전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어른스러운 어른 되기입니다. 어른이세요? 어른이시네요. 어른스러운 어른. 사실 아직 어른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와서 집안에 어른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계신다고. 아직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마냥 어린 취급받는 나이에서 살짝 벗어나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실수, 어떤 태도, 뭔가 어떤 미성숙함은 이제 더 이상은 어리다는 이유로는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 동물농장 게임 다들 하셨어요? 저 주니어네. 완전 좋아했어요. 거기서 보면은
키우는 동물들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 버전의 엔딩이 나오잖아요. 밥 잘 주고 잘 케어해주면은 좋은 엔딩이 되고 잘 안 돌봐주면 이상한 엔딩 되고 막 넌 날 너무 방치했어 유유 이러면서 졸업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못난 점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곧 못난 버전의 엔딩으로 제 모습이 완성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대로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내가 굳어지면은 진짜 별로인 사람으로 완성될 것 같아서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어른다운 어른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절주를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요? 세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서운해요. 절주라니. 근데 이제 정말 더 이상 숙취와 흑역사로 고통스러워하는 다음날 아침 이제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거, 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다정하게 굴려고 노력하고 타인을 쉽게 미워하는 이 태도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신 좀 해명을 해주자면 사실 해명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박호님이 그냥 보기에 되게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이러는 게 절대 안 그럴 맞아요. 누구보다도 다정한 사람 중에 한 맞아요, 명인데 맞아요. 이걸 그냥 속으로 잠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용기했어요. 용기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말만 들어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성격 파탄자인 것 같지만 사회적인 체면은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쨌든 밖으로도 티가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근데 들으면서 약간 윤동주 씨가 생각나요. 저는 구리거울인가요? 구리거울?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가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말고 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 무한도전에 광희 씨가 나와서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하고 더빙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거지 같은 세상에 버려지다니 이런 생각을 사실 공부하면서 자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라도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 연민과 동지애를 갖자 이러고 스스로에게 열심히 세뇌 중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못난 어른이라는 배드엔딩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신년 계획을 듣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던 게 뭐 어른스러움이라고도 하셨고 의미를 찾겠다. 또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을 깨우겠다. 나를 정리하고 기록하겠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 20대고 좀 젊잖아요. 지금 우리 2024년은 우리 삶에서 어떤 지점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걸까요? 오호. 어떤 지점? 네. 그러니까 뭔가 20대는 우리 삶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뭐 어떤 사람들은 20대가 또 법적인 성인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인이 막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생활을 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미성숙한 시점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되게 20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더 씌워진 굉장히 환상 같은 게 굉장히 맞죠.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20대인 사람들을 좀 옥죄는 그런 맞아, 것도 어느 맞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봤을 때는 그때 그 젊음과 그런 것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막상 20대를 지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되게 스스로 많이 깎여나가고 이렇게 좀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과정? 근데 절대 막 마냥 행복하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답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20대한테 부여되는 환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뭐.
막 그런 젊음, 청춘. 청춘이다. 응. 막, 뭘 해도 뭐든 할 수 된다. 있어. 맞아. 자유로워. 제일 좋을 때야 이때가. 맞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말 중에 그 말 있잖아요. 무슨 나는 뭐 시간을 배치할 수 있다면 청춘을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고 싶다? 그런 말이었는데 그리고 청춘이 20대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맞아요. 생각한다. 이런 말이었는데 저는 근데 다 살아보고 이미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요즘 20대들이 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20대 그 환상을 부여한 것도 사실 그쵸. 청춘을 지나고 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니까 사실 20대만큼 힘든 때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행복해야 하는 시기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래요. 나는 힘든데. 그러니까. 그게 더 약간 그 괴리가 사람을 참 괴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회가 유독 또 결과지상주의인데 20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또 있는 건데 이 과정 자체는 많이 값어치가 잘 매겨질 수 없는 그런 거라서 20대가 조금 힘든 거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다 겪은 결과만 남은 사람들이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되게 괘씸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런 아주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신년 계획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해보자면 조이님. 네, 저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막 거창하게 세워도 결국엔 이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약간 무리해서 또 약간 비현실적으로 세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월간, 주간 단위로 나누고 또 이걸 자주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좀 중요한 고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사소하더라도 목표를 어쨌든 이뤘다라고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기가 쉽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더 좌절감에 빠질 것 같아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현실성 있게 세워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기 이렇게 하면은 지키기 좀 어렵잖아요. 제가 싫어져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너무 맞아요. 좌절감에 빠지고 나는 이거 하나도 못했어 이러고 또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작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게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꼽은 거는 잠시만요. 그쵸. 저는 이제 새해 계획 세울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게 타인의 영향, 외부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온전히 막 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계획이어야 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계획. 근데 이거 정말 맞다. 비교하지 않고 그쵸. 내 속도로. 어떻게 보면 사실 취업하기도 뭔가 누군가 취업하기. 외부적인 상황이 도와줘야 이룰 수 있는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들, 외부적인 것들. 네,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저만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뭔가 되게 love myself 이런 말 진짜 이제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정말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세우는 목표의 본질인 것 같아요. 목표는 정말 나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제가 즉흥형 100%가 나와요. 계획 짜는데 되게 P 100%? P 100, 1000이에요. 1000.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의아한 게 아까
그 젠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항상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서 더 멀어지고 좌절감만 느끼고 이게 계획을 어떻게 완수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성공할 만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되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시로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6시에 이게 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계획만 딱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네. 그 세로가 아직 좀 버퍼링이 네, 저희가 닉네임으로 부르다 보니까. 네. 세로가 저랑 진짜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는 신년 계획은 무조건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 없는 내 모습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년 계획에 항상 막 볶음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저 있어요. 단 한 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매년 신년에는 올해는 볶음을 만들겠어. 볶음 만든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니까 약간 현실 가능, 실현 맞아. 가능한 계획 세우기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좀 커다란 목표는 그렇게 거창하게 세우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거창하게 세워서 어쨌든 그걸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결과적으로 진짜 볶음 만들기까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운동이랑은 잘 맞네 하는 거를 찾았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이렇게 과정들이 해야겠다. 있을 것 같아요. 볶음 만들려고 노력하기. 그럼 이제 그 계획은 성공인 거잖아요. 너무 아니 되게 감성적이네요. 노력하기가 계획이라니. 세상에. 네, 그러면은 뭔가 근데 그 계획을 세우면 그거를 성공과 실패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계획을 이루고 못 이루고.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그 계획 세우는 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제 자신을 마주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뭔가 안 세우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5명이 있는데 3대2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세로님과 박호님 대 이제 젠투, 조이, 신디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현실 가능성, 그러니까 계획을 이루려고 세우는 사람들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자아 효능감을 위해. 네, 세로님과 박호님은 이제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다. 기분 내기. 기분 내기. 내가 한번 다짐해 복근을 가질 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 이유. 그런 상상을 마음껏 하는 기분 내기. N 100%. 네. N도 맞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인플루언서 호소인 같이. 맞아요. 복근 호소인? 복근 소유자 호소인?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얘기해보고 싶은데 인플루언서 호소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확히 인플루언서 호소인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례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네. 이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네. 나는 지금 SNS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고 또 이거를 SNS로서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을 스스로 알리는 호소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를 인플루언서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중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중간.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팔로워 몇만 이상 이런 그쵸. 거 정해진 기준이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호소에서부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닐까요? 호소인에서 저도. 네, 호소인에서 인플루언서로 넘어가는. 네.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서 네. 그러면 인플루언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쵸. 또 젊은 분들이 다들 이제 인플루언서 요새 많잖아요. 또 영향력도 되게 좋고 뭐 완판 되기도 하고 맞아요. 공구, 효소 공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똥만 싸도 박수가. 어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요즘 특히 그 유명세가 가져다주는 어떤 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가치로 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 근데 이걸 사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뭔가 노동의 가치 같은 것도 좀 절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생긴 변화 같아요. 이전에는 정직하게 노동해서 돈 버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다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유명세를 갖는 것 자체가 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나 유튜버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모두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다 꿈이 유튜버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그 현상을 가지고 되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꿈이 다 유튜버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서 제가 요즘에는 돈 버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그거를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든 사실 장단이 있죠. 맞아요. 인플루언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해 계획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도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막 아까 말하신 효소 같은 것도 팔고 뭐 네, 운동도 열심히 해서 막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고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이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건강 증진이나 이런 거는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나 계획이 정말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이들한테 영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에도 되게 다양한 결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뭐 파리피플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말 수익만을 바라본 그런 뭐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유튜브에 순기능도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가 접하기 힘든 정말 어떤 석학들의 그런 그쵸, 그쵸. 깊은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건 되게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이게 인플루언서가 말씀하셨듯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영향력의 가치 자체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의 뭐 약간 뭐 말씀하셨듯이 뭐 석학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아서 이거를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뭔가 비난하고 약간 좀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결인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거 근데 뭐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주제 잡고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네. 우리 신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2023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뭐 이 신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 2023년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젠투님 2023년 궁금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아까 신년 계획을 제 여러 가지 부캐를 나눠서 설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3년 자체가 저한테 너무 그 취업 준비라는 하나의 일에만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거에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자체가 제가 이런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재미있는 썰을 풀거나 그럴 순 없지만 그냥 2023년 전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더 드는 생각이 우리가 다 취업 준비로 이제 열심히 2023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이력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미 특기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취미 특기란이 굉장히 기만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데
잠을 잘 시간도 없는데 나한테 취미 특기를 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취미 특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취미는 그렇다 쳐. 특기? 특기를 특기가. 뭘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적으세요? 저는 근데 세로의 특기는 춤추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옛날에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은 많이 못하죠. 근데 이제 없는 특기, 예전 특기를 쥐어짜내서 한 게 그 특기예요. 다른 분들 뭐라고 적으세요? 근데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미 특기를 물어보는 게 정말 나란 캐릭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회사랑 잘 맞는 걸 보여줘야 그런 취미 특기를 좀 고민해서 써야 되나. 좀 고민이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정말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적어버리면 너무 내가 희망하는 직군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저는 자연 좋아하고요. 잠깐만, 근데 특기의 자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취미랑 특기를 어떻게 써요? 진짜 예전에는- 솔직하게 쓴다 하면? 정말 솔직하게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뮤지컬 보러 가기 뭐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런가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저는 솔직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기에 그런 걸 적었었나? 뭐 새로운 취미에 새로운 맛집 발굴하기. 멋집 발굴하기. 네. 근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근데 같아요. 되게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성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특기에 제가 사람 얼굴을 정말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 기억하기. 이건 좀 그게 특기라고 하니까 네. 특기? 네. 특기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기억해요. 잊질 진짜요? 않아요. 이건 진짜 근데 특기긴 정말 하다. 특기라고 특기긴 할 수 있을 하네요. 정도로. 근데 면접 가서 뭐 되게 흥미롭게 보시는 면접관 분이 한마디라도 뭔가 맞아요. 질문 던질 만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내 얼굴 기억하냐고?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네. 그거 왜 쓰라는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왜? 이 사람이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그럼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가 보다. 자소서 그러게요. 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저희가 내는 뭐 이력이라든지 자소서 이런 내용은 충분히 많을 테니까 이런 취미 특기만 가지고 우리랑 안 맞아 이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쓴 것처럼 이 친구 맛집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냥 아는 그 정도 참고사항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력서 뭐 이렇게 지원서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되게 정돈된 어떤 걸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맞아. 이렇게 진솔하고 소탈하게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자체 검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인은 취미가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기가 되게 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집에서 뭐 누워서 잠자기. 저 요즘 취미 막 쇼츠 보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저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쓸 수 없잖아요. 도파민 느끼기. 네. 이런 거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검열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네요. 저는 그러네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누가 생각하면 되게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의 좀 문화 자본을 뽐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화 자본이라는 단어, 거창한 단어를 꺼내든 이유가 제가 이제 20살 때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그 과목 중에 승마가 있어요. 오, 대박. 제가 20살 때 정말 딱 이틀 승마 수업을 들어보고 말을 이제 자유롭게 한 몇 바퀴 타본 적 그것밖에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제 특기에 어쨌든 특기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뇌리에 남기고 싶었나 봐요. 승마 이렇게 쓰고 거의 아비투스의 상류층.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아쉽게도. 이거 물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승마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약간 기가 차서 그냥 뭐야 얘. 아니, 나는 그래서 면접관의 취미 특기가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취미 특기를 우리한테 요구하길래 이걸 항상 남겨두는지. 근데 면접 얘기하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면접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핏을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그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형식이 굉장히 딱딱하다. 맞아. 뭐 다대 너무 1이든 공감합니다. 그쵸. 아. 다대 다든 이렇게 딱 갇혀 있고 가가지고 딱 우리한테는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그쵸. 정자세로 딱 앉아서 등도 붙이면 안 되고. 온전히 나를 편하게 하기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게 참 좀 아이러니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프리하게 그냥 하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데요. 친구가 진짜? 외항사를 친구 준비하면서 지금 합격을 했는데 그냥 나란 인간이 정말 궁금하고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가 음. 그거를 위주로 보는 거지 평가 자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된대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구직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그 최근에 그 메타인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게 메타인지가 뭐 정확한 정의는 저도 잘 모르지만 뉘앙스가 뭔가 남이 듣기를 원하는 약간 그런 말을 캐치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뭔가 눈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면접을 하면서 제 메타인지가 너무 발달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못 해버리는 거죠. 또 검열을 하게 그렇죠. 되는. 남이- 어떻게 해야 더 네, 남이 듣고자 하는 얘기만 내가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제 그 지경까지 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뽑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또 약간 아쉬운 거 후회가 남고 차라리 솔직하게 네, 할 걸 어쩌라는 그러면.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맞다. 음. 근데 어쨌든 취업 시장이라는 게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내가 합격을 하는 거니까. 맞아.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질문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다. 이러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그게 너무 어렵네. 진짜 어렵네.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 그러면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2023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새로는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면접 얘기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저는 그 오사카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가 일본을 처음으로 가가지고 오사카 가서 그 도톤보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먼저 가가지고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도 면접이나 뭐 취업 이런 걸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그냥 되게 즉흥적으로 갔거든요. 또 계획 없이 저처럼 이렇게 가서 그냥 돈만 들고 갔는데도 너무 좋았고 약간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 이게 뭔가 내가 이런 걸 또 원했구나 이런 걸 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관람차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다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다 매달려 있는 게 또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이 정도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스스로를 여행하고 오셨네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박훈님 지금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 저는 생애 첫 퇴사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너무 축하해요. 네, 이거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되게 처음이라는 건 그게 뭐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되게 의미 있게 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첫 직장을 1년 반 동안 일했었는데 정말 열정 불태워서 막 일하고 추억도 이제 많이 남은 그곳을 제가 제 손으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내리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 먹고도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진짜 웃긴 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장님한테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 못하러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제 스스로 뭔가 되게 생각보다 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마인드 되게 인턴 마인드 가지고 일을 했어. 네, 뭐 말은 이렇게 되게 일 대충 했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아니요,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정말 이게 마음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기까지 맞아요. 힘들기 때문에 연애인가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지나고 보면 다 아름다워지는 법. 맞아요. 근데 정말 되게 미화되는 게 좀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막 그만둘 때는 그치 막 그냥 되게 미화가 되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되게 또 20대 특히 MZ하다의 그런 뉘앙스가 회사 생활에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MZ들은 딱 회사와 나의 사생활을 분리해서 워라밸 무조건 챙기고 회사에 대한 애착 약간 뭐 있는데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약간 꼭 집어서 말하자면 SNL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아, 주기자요? 그 MG 오피스가 만들어낸 폐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MG라고 다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블라인드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동떨어진 흔치 않은 그런 경험들이 SNS를 타고 맞아요. 퍼지면서 그런 일부가 좀 것들이 이렇게 맞아요. 일반화되는 과대대표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과대대표. 다 비슷하지 않나? 공감해요. 네, 너무 공감하는 게 그냥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 아닐까요? MG로 꼭 묶어야 하는가? 맞아요. 네, 란 질문을 하고 싶고. 저도 저는 오히려 그 아까 박호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그런 특정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MG가 회사에서 이런 이미지다라는 게 굳어지다 보니까 저는 좀 스스로 반성을 했던 게 저도 모르게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후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정말 그런 젠지 세대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실제로 그렇게 회사와 스스로 이렇게 선을 긋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제 친구가 선배인데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느 세대나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MG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굳어진 좀 이런 이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 자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세대로 묶어서. 저도 모르게 다 묶어서 아, MG가 그러네.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건 좀 MG스럽지 않나? MG가 MG에게.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저희는 주변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안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부이기도 하고 또 어느 나이에나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대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런데. 맞아요.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걸 좀 과하게 추구하려는 몇몇 소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좀 현실에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져서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게 왜 그렇게 저희는 그냥 묶어서 아 MZ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게 방금 또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일반화하는 게 그냥 쉬워서 그게 너무 쉬워요. 편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까 MBTI를 막 맹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MBTI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파악하려고 맞아요. 네.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는 ENFP구나. 너는 이렇겠구나. 이런 뭔가 노력하는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MG로 묶는 것도 MG여서 그렇네. G세대니까 그렇네. Z세대니까. 이게 그럼 또 이제 우리 기득권들이 이제 편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약간 좀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 오히려 이 MBTI 그리고 MG 약간 세대론 자체가 나에 대한 성찰이 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세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MBTI라고 규정을 짓고 뭔가 뭐 사주나 운세를 뭐 많이 보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약간 우리 얘기했듯이 나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 스스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MBTI로도 나를 좀 정의해보고 싶은 그런 노력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아, 그렇죠. 스스로 부족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 그게 MBTI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뭐 방송에서도 너무 이제는 흔하게 MBTI가 소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 아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더 일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사실 이렇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이 오면 그냥 대략적으로 정말 희미한 어떤 형체지만 대충 저 사람이 어느 쪽인지는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근데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MBTI 얘기를 해봐요. 네, 해봐야 될 것 한번 같아요. 과몰입 한번 해보면 재밌네요. 과몰입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년을 맞아서 계획을 짜봤지만은 네. 조금 먼 계획도 한번 공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딱 10년 후 2034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있을까? 저는 젠2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젠투 되게 좋아하시네요. 박호님? 젠2의 2034년 너무 궁금하다. 저는 지금 박호님이 말하려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젠투님한테 텄어. 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도 저한테 뭔가 젠투님한테 뭔가 계속 먼저 물어보게 돼요. 어떠세요 생각이? 왜 이렇게 계획을 저한테 되게 잘 질문이- 짜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유일한 그래서. 제이잖아요. 아, 우리 중에. 와, 아니에요. 조이님도 네. 있어요. 근데 저는 반반이기 때문에 반반이라서. 극 J는 젠투. 그 제이가 맞긴 한데요. 와, 희소하다. 2034년 저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을지 근데 저는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꾸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멋지다. 이야, 나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맞아. 한 이게 시간 갖고 가장 꾸준한 어려워요. 사람 진짜 어려워요. 맞아. 근데 그거를 스스로 저는 꾸준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 그 확신. 자기 확신. 멋있어요. 멋있네요. 저는 그래서 또 똑같이 그냥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기타로 노래 한 곡을 하기로 했으니까 10년 뒤에는 한 10곡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그 운동하는 저의 자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육 젠투. 네. 좀 클라이밍에 작년에 가장 흥미를 붙였는데 클라이밍을 야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생각이 나고 10년 뒤에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집을 사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강아지 2마리 정도 두 마리. 키우면서 종은 혹시 왜 이렇게 종은 구체적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저와 그래요? 마음이 맞는 아이들을 와. 데리고 와서 저는 그렇게 좀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려서 그거에 맞는 계획을 또 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완성적인 계획의 그러게요. 조건을 들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젠투님 같아요. 뭔가 딱 단단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네, 저는 박구님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젠투의 10년 뒤 운동 계획을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을 뭔가 짠다? 목표를 정한다? 엄청 거창하게 짜고 맞아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딱 그려져요. 이게 N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취미가 달리기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작년에 시작해서 저는 달리기 과외까지 받았어요. 과외가 있어요? 숨고에 찾아보면 대박. 그 달리기 과외를 해주는 분이 있어서 매주 달리기 과외를 받으면서 자세도 정석으로 잡고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목표는 달리기를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부터 엄청 거창해요.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네요. 2022년에 기대된다.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올림픽 폐막식은 항상 올림픽 폐막식. 마라톤으로 끝나잖아요. 언젠가 내가 저기서 달리면서 내가 올림픽의 마무리를 장식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도 시작할 때는 근데 그 마라톤의 장점이 그거라 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서 역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20대랑 60대랑 붙었을 때 꾸준히 한 60대가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10년, 20년 해서 올림픽에서 내가 메달 받으면서 막 닿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낭만적이에요? 진짜 근사하다. 완전 막 그런- 낭만적이다. 그런 장면을 딱 상상을 하는 거죠. 흐릿한 계획과 구체적인 상상. 정말 ENFP 같거든요. 저도 ENFP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다 공감이 돼요. 신디님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인데 이제 근데 10년 후 계획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ENFP한테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요? 딱 10년 후 이게 잔이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몇 년 후? 아니 그냥 먼 미래. 너무 먼 미래 같아요. 언젠가.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내 모습은 대충 그냥 넘기고 그때 내가 할 것 같은 계획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냥 뭔가 삶의 낭만을 잃지 않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낭만 탓이네. 그러니까 그 낭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인간은. 어머나.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부분들이 더 커지는 제 자신이 조금 싫어서 좀 제가 꾸린 가족들하고 뭔가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여행을 해야 즐거울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아늑한 집과 뭐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좀 잘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낭만적인 계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 할 수 있어요. 막연합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근데 저는 두 분과 딱 F와 T만 다르잖아요. 대척점이에요? 대처가 약간 비슷한? 근데 저의 낭만은 살짝 조금 달라요. 저의 낭만이 약간 정의. 나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와, 멋있어. 곤조 있다. 10년 뒤에도 네, 근데 10년 뒤가 되게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만약 제가 뭐 올해 입사를 한다면 딱 10년 뒤가 10년 차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정도 내가 직업적인 짬이 생기고 어느 정도 내가 요령을 피울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나의 초심이나 처음 이 직업을 갖게 됐던 나의 계기를 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유성.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내 모습을 좀 간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약간 그 직업적인 꿈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의 생각을 조금 오롯이 책에 담아서 이걸 좀 그때도 그 기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낭만이 좀 있습니다. 네. 낭만이네요. 근데 진짜 낭만이다. 내 그래요? 지금의 정의를 잊지 않고 잃지 않겠다는. 이거 잘 기록해놔야겠어요. 아, 그래, 10년 뒤에 다시 들어보고 하기는 그리고 우리가 꾸짖어줘야 돼요. 맞아. 꾸짖을 가. 조이님 혹시 어떠세요? 34년. 저도 약간 막연하게 다가오긴 하는데요. 저는 세로님 그리고 신디, 바코, 젠투님 말한 게 뭔가 다 섞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초심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뭔가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노년에. 와. 저도 이런 상상이에요. 진짜요? 조이 재단인가요? 네, 좋은데요? 조이재단? 조이 재단 좋은데요? 좋은데요? 어. 네, 노년에.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네, 거니까. 돈을 좀 벌고 어느 정도 일을 통해서 네, 업무 역량도 갖추고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너무 멋있는 꿈이에요. 좋아요. 장학재단. 네, 장학재단. 멋있다. 그거를 설립하고 싶은 꿈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약간 이런 꿈 같은 거 있으셨어요? 재단 설립하시겠다고 하셨고. 아, 그런 좀 좀 많긴 한데 정말 뭔가 왜 이렇게 네, 인생 MVP들은 전체에 꿈이 많네요? 너무 좋아요. 하나만 꼽기가 네, 힘드네요. 몇 가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약간 조이님이랑 비슷한데 다른 게 전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뭔가 만나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봉사를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한 군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보고 싶다 여건이 되는 대로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저는 약간 인생 전체로 쭉 살고 싶은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불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사고 싶지 않은데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 뭐 배송을 빨리 해주거나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곳이 알고 보면은 뭔가 노동 그런 환경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도 그래서 최대한 그런 브랜드에서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또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유를 점점 갖게 된다면 불편하게 정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뭐 나온 음식만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가치 뭐, 소비를 하고 네. 싶다. 네, 그 소비 멋있네요.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낭만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빨리빨리 뭐 나중에는 뭐 정말 거의 순간 이동에 비슷하게 빨리 이동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편하게 굳이 걸어가 보거나 굳이 좀 오래 걸리는 길로 가보거나 물론 그것도 다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뭐 MG나 일반화 얘기했듯이 그게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기 쉽게 가는 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불편하게 좀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사는 게 좀 인생 전체의 목표인 것 같아요. 낭만이다. 멋있어요. 너무 멋진 마인드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좋아요. 나이가 나이가 될수록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쵸.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싶고 편안함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게 되게 늙지 않는 마인드 같아요. 좋다. 맞아요.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저는 많이 배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무궁한 막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 길라잡이 해주고 싶은 그런. 근데 너무 막연해서. 같이 구체화를 해볼까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막 네. 재단 이런 것도 네. 생각을 해보긴 동반자. 했는데. 네,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맞네요, 맞네요. 저는 약간 현지를 이렇게 가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재단을 해서 구체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금전적인 건 우리 조이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네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식이고 뭐고 네. 막 같이 뛰어 놀아주고 막 꿈을 막 더 이렇게 펼칠 수 있게 좀 가이드를 좀 잘 해주고 싶어요. 혹시 바코는 뭐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진짜 엄청 바람인데 네. 제가 가을을 엄청 타거든요. 네.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전 가을을 그래서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20살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볼 여유가 없다가 20살 때부터 항상 가을마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일어나면 안 될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근데 저만 가을에 우울한 게 아닐 테니까 그런 우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일을 겪는 거겠죠? 그래서 가을이 항상 너무 무서운데 근데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을을 무서워했으면 하는 바람이요.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의 괴로움에 무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꿈이죠. 내가 만약에 기득권이 되어서도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건 정말 큰 꿈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제 자신이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을 때. 근데 너무 다 제가 공감과 위로가 되는 맞아요. 말들이에요. 저는 이 진짜요. 불편함도 그렇고 가을을 계속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뭐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싶다는 측면에서 저도 불편했으면 좋겠고 저는 약간 좀 제 생각만 하면은 저는 제 오류 가능성을 계속 인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이를 틀릴 수 있다? 먹으면서 내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꼰대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람이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되는데 맞아. 그게 사실은 잊혀지기가 되게 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약간 결점 가능성, 오류 가능성을 좀 계속 가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랫사람들에게 좀 열려있는. 그쵸. 또 나의 이제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아 너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오류가 났구나. 이 정도의 관용을 좀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너그러운 어른이 되기. 그쵸. 그렇네요. 나중에 그것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른이고 싶은가. 네.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어른이라고 할 만한 어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벌써 1시간 7분 정도 됐네요.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오늘 첫 녹음 저희 신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감시를 해봤습니다. 네. 결국에 많은 분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작년, 지난달,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기대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들 첫 녹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떨렸는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감이나 신년 계획 공유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희 1화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 다음 에피소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와.